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가급적 빨리 해야 할 일이라는 취지고요.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 간 신경전은 더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정치권 이슈는 이강은 정치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장으로 예우는 다 하는데 빈소를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게 절충안이다. 이제 이런 평가가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일부 반발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죠. 성명서도 나오고 있고 아마 그런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형식은 국가장을 택하되 본인은 조문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절충이란 단어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국가장이라는 단어가 지금 새로 이걸로 통합이 됐거든요. 예, 예. 얼마 전에. 그래서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분도 계실 텐데 국민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예우를 박탈하게 돼 있어서 자동으로 국민묘지에 안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장례에 관한 것은 조금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 법령 정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내란 수괴로 처벌받았고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이른 게 아니냐. 그리고 본인 입으로 적어도 광주 항쟁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는 없었다. 예. 아들을 통한 대리 사과는 있었으나 그래서 일부분 정치권의 기류가 좀 다른 것도 있긴 합니다만 예. 아직은 그거 좀 국가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 총학 의가 모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하지 않겠다는 것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행법에 의해서 국가장으로 하긴 하되 예. 본인은 조문하지 않는 이런 것을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논란이 장례 기간이 길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전례가 남을 수 있는 문제고 예. 앞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이 사례에 준해서 적용될 수도 있는 사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논란의 여지는 낳은 채 향후 어떻게 정리될지도 관심사항입니다. 예, 약간의 여진이 있는 것 같아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광주광역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명백한 5.18 학살 주범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또 우상호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본인이 반성한다고 해서 역사적 평가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국가장은 아직 안 된다고 반대를 했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방문해서 국가적 문제는 정부에서 법과 절차 또 정서를 고려해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서 잘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여당의 대표인 송영길 대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보다는 전두환 씨 적용이 더 문제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지 않게끔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약간은 엇갈리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예. 이 문제를 두고 뭔가 당 내부에서도 복잡한 심경을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현재 국가장법 제2조 1호에 보면 현직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국가장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긴 합니다. 지금 예. 송영길 현 민주당 대표가 말한 것도 지금 바로 이 부분이고요. 광주 출신 의원들이 지역 정서 그리고 광주 항쟁의 바로 그곳이니까 그곳 출신 의원들이 저렇게 반응한 거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광주 지역의 관공서에서는 조기도 개항하지 않고 이랬다고 하더군요. 예. 꼭 어느 지역이냐를 떠나서 5.18 광주 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국회에서 광주 50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가 됐었던 문제고요. 그리고 그곳의 정치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있고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민정당, 민주자유당 이래로 그 후신 보수 정당들에서 계속해서 사과도 해왔고 물론 그 사과 진정성 가지고는 항상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광주 항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성격이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갖는 역사적 의의를
손대거나 다시 이것 때문에 재론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그때 내란 수괴로 처벌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우리가 다 익히 아는 이름들 아닙니까? 다만 법이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장법이 약간 상치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원칙을 하나로 정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적 평가와 국민의 정서가 물론 국민정서법이 현행법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현실과 상식의 반영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손댈 수 없는 큰 틀의 합의 아닌가 그런 예. 점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은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현행 국가장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정법을 어떻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바꾸는 것도 좀 고민은 있었겠죠. 어제 김부겸 총리의 담화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도 보면 그런 고민의 흔적은 보였습니다만 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고 요번으로 끝이 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네. 나왔던 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주제를 좀 돌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언급한 주 4일제 예.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유력한 대권 주자이고 또 이 주 4일제 도입을 언급을 하면서 뭐 조율 단계가 또 필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걸 이 시기에 띄웠을까?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다목적 또는 여러 방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예. 의제를 먼저 자기가 던짐으로써 선점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우선 주 4일제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주 5일제를 택하고 예. 있는데 거기 올 때까지도 꽤 많은 논의와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예. 북유럽 일부 국가 정도에서 주 4일제를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주 27시간 노동제를 택하는 국가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와 사회경제적 여건이 좀 다른 건 맞죠.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던진 것은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일단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삶의 질 그리고 노동자 측면에서 보면은 가야 할 먼 방향의 목표인 건 분명합니다. 예. 다만 우리 그 경제력과 국가 생산력 이런 문제 그런데 코로나 들어서면서 노동 환경이 열악해졌고 한편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하면 노동 총량은 일정한데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00시간의 노동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세 사람이 나눠서 하고 있었다면 주 4일제를 도입하면 4명이나 5명이 나눠서 하게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잡 쉐어링, 일자로 나누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워라벨이라고 그래서 특히 요즘 40대 이하 연령분들에서는 예. 일의 강도 못지않게 생활의 여유 이런 것도 매우 중시하는데 예.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가 현재까지는 그 연령층에서 그닥도 지지가 높진 않아요. 예. 그런데 이 연령대에서는 그걸 매우 중요시 여기니까 예. 선거 차원에서도 의제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길게 보아서 가야 할 방향에서 먼저 의제를 던지는 것. 그렇지만 예. 이게 워낙 파급력이 크고 경영자 측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할 거기 때문에 예. 이걸 급히 추진하게 하진 않겠다. 공식 공약으로 채택한 건 아니다라고 일정 부분 거리는 두면서도 예. 논의가 있을 경우에 먼저 이니셔티브는 계속 쥐고 가겠다는 자세는 보였죠. 예. 그 이 주 4일제 근무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현 시점, 뭐 현 시대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만, 뭐 다목적 포석이라는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언급이 나왔지 않겠냐라는 분석을 주셨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서도 소위 이제 야권 지지자들 중에 말입니다. 이제 이 언급이 나오니까 뭐랄까요? 약간의 반응이 이것을 뭔가 우호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반응 좀 언뜻 보이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아무튼 이슈 선점이라는 측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든 야든 간에 아무튼 분명히 필요한 네. 측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 그런 얘기도 당연히 나오죠. 예, 예.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했을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주 4일제 공약과 관련해서 아까 저도 뭐 잠깐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 4일제는 여야 지지 뭐 누구를 지지하든 뭐 직장인들이라면 술렁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라면 뭐 그게 되겠냐 정도의 뭐 비판이라면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건 여야가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세게 붙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비판적 기사들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일단 음식점 허가 총량제 조금 생소한 말들이긴 합니다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감이 잡히실 거예요. 예. 음식점 총 개수를 좀 제한하자 이거 아닙니까? 막 누구나 다 개업하고 예. 뭐 은퇴를 하건 뭘 하건 해서 자영업을 하면 흔히들 식당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이슈가 오늘 오전에 굉장히 뜨거웠죠, 특히. 예. 그래서 요식업 중앙회라는 제법 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낸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2019년 말에 자료를 하나 낸 게 있는데 예. 음식점 100곳이 문을 열면 예. 1년 후에 계속 생존해 있는 예. 곳이 14곳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100곳 중에 14곳이 살아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예, 예. 이곳이 이 규모 몇 평 이상, 뭐 자본금 얼마 이거 조금 규정이 예, 조금 예. 다르긴 합니다만 예. 굉장히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식당들이 문을 열었다가 1년을 못 버티고 망한다 이런 거고요. 네네. 이재 이제 후보죠. 미안합니다. 예, 예. 어제 이걸 말했더니 오늘 아침에 굉장히 곳곳에서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예, 예. 오늘은 약간 후퇴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거 성남시장을 할 때 보니까 예. 주변에서 너무 많이 망하고 힘들더라.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걸 좀 총량을 규제해 보면 어떨까? 예. 전반적으로 국가나 중앙정부 또는 정부라고 하는 곳이 규제를 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가급적이면 규제를 줄이자 하는 게 세계적으로 큰 추세인 건 맞지만 예. 모든 사람이 너나 없이 음식점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경쟁에 이르고 아까 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긴 했습니다만 예. 1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망하면 재기가 더 어려워지고 예. 손해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뭔가 공권력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제한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아주 특히 뭐 국민의힘 잠재적 대선 후보들도 그랬고 다른 측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죠. 이거 이거를 하면은 개인의 뭐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거 당장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도 컸고요. 예. 개인 삶까지도 왜 정부가 나서서 규제 또는 설계를 해주겠다는 것이냐 맞지 않다 예. 이랬고 그다음에 정책 혼선이 초래된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예. 여당 내에서는 뭐 대놓고 뭘 하고 하지는 않지만 글쎄 그게 될까? 아이디어 치고는 좀 급한 것 같은데 예. 그분들 자영업 하시는 특히 식당으로 많이들 몰려가시는 분들에게 뭔가 정책적 지원이거나 다른 쪽으로 전업을 유도하거나 그래서 망하지 않는 확률을 높여주는 방법도 좀 함께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당연히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 발 후퇴하는 네. 그런 상황이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는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강원 지역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저 홍준표 후보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개입 아닙니까? 저는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대선 토론자입니다.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당할 때는 정치 아니 공작이라고 여기에 하는 대해서 것은 제가 좀 묻는 거예요. 동료들한테 후배들한테 좀 말씀을 좀 함부로 하신다거나 좀 이렇게 독선적이고 좀 이렇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그래 답답한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는 아니고 인신공격까지 하시는 제가 거 보이. 이재명의 탄소세를 거두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또는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이재명의 정책 토론은 이재명하고 붙을 때 가서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본선에 본선에 가서는 내가 훨씬 잘하죠. 지금 이 토론 당내 가지고 본선에서 토론이기 어떻게 때문에 토론합니까? 내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묻는 것도. 아니 토론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인신공격 내지는 그래 비아냥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유승민 후보께서 예, 뭐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유권자나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마도 이런 치열한 토론이
유익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책 토론이라는 측면에서 그럴 텐데 인신 공격이라든지 각계 이제 개인에 대한 공격들이 뭐 난무하는 그런 토론 장면들을 좀 보고 왔는데요. 지금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어떤 공방이 더욱 거세지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아시다시피 11월 5일 이제 한 7일, 8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11월 3일, 4일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요. 당원들은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투표를 하는데 지금 초박빙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유 있는 1위를 달리다가 점점점 여러 가지 뭐 실언 등등이 겹치면서 우하향 추세를 이어와서 그리고 홍준표 예비 후보는 굉장히 급속하게 추석 직전부터 시작해서요. 치고 올라와서 붙어 있다가 지금은 역전됐다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두 사람은 아주 첨예하게 다툴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아까 잠깐 보니까 귀하가 수사할 때는 정당한 것이고 수사를 받게 되는 입장이니까 뭐 조작 또는 뭐 정치 공작이냐 탄압이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윤석열 예비 후보의 어조도 정치 처음 데뷔했을 때보다는 그리고 TV 토론 초기보다는 매우 강해졌어요. 그리고 받아치는 홍준표 예비 후보는 워낙 말을 아주 짧고 강하게 탁탁 치는 것 정평이 나 있는 분이니까 어쨌거나 여러 사람 저 압축된 그 자료 화면을 보셨는데 한마디로 아슬아슬하네요. 곧 막 고성이 오갈 것 같고 일촉즉발 같긴 한데 특히 어제는 원희룡, 홍준표 예비 후보 간에 야, 저 감정 대립으로 치닫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조라는 게 특히 모든 언어가 그렇지만 한국어가 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어조에 감정이 많이 실리는 거고 저 말꼬리에는 무슨 말이 생략돼 있는데 매우 화가 나 있구나. 그런데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홍준표 예비 후보는 나는 너처럼 귀하처럼 이렇게 묻는 거엔 답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자꾸만 좀 자극하는 듯한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불상실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지자에 따라서는 반응이 다를 텐데 어쨌거나 쉽게 보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말씀 주셨으니까요. 홍준표 후보와 원희룡 후보 탄소세 가지고 왜 저렇게 뭔가 감정 싸움처럼 비춰질 만한 내용까지 보였을까요? 탄소세 입장에 뭐랄까 왜 그 자리에서 밝히지 못했는가도 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탄소세는 아시다시피 기후 중립, 기후 위기 그리고 탄소 제로로 가는 데 있어 뭐 그 먼 큰 방향에는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탄소 배출이 그동안 많았던 선진 국가에서 너희들이 그동안 공기 오염 이런 것들 많이 시켜놓고 이제 기후 위기 이런 말 하니까 이런 거 해서 순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탄소세라는 걸 거두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걸 좀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고 천천히 해보자는 것인데 국제기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했고 우리도 약속한 기한이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진도를 빨리 뽑아야 하면 탄소세를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하고 중단기별로 몇 년까지는 어느 목표에 도달하고 이런 거 가지고 초미의 관심사인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가 원희룡 예비 후보가 보기에는 홍준표 예비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강론이나 이게 좀 부족해 보인다.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 나중에 홍준표 예비 후보가 나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할 때 이거 중립적 관점에서 서둘지는 않겠다. 최대한 기업들의 입장을 많이 듣고 다시 한번 시간표를 짜보겠다라고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무슨 장학 퀴즈 하듯이 이거 아니 저거 아니 이렇게 꼬치꼬치 물고 드는 거는 너무 나를 특별히 겨냥해서 괴롭히려는 질문 같다. 그러니까 귀하의 질문 태도가 나는 좀 마음에 안 들다라고 처음부터 대답을 잘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 대표는 좀 무한하고 머쓱하고 약간은 화도 났을 거예요. 토론 상대방이면 최소한 토론에 대한 답은 조금이라도 하고서 묻는 태도가 조금 그런데 좀 톤다운 할 수는 없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아예 무지르듯이 그냥 답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본인도 머쓱은 했을 겁니다. 아무튼 집요하게 물었고 끝까지 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 그러면 홍 예비 후보가 우리 당
최종 후보로 결정돼서 이재명 그 말 잘하고 토론 잘하는 이재명 후보하고 붙어도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걱정 마시게 그때는 내가 알아서 잘 하겠네. 뭐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저건 거의 뭐 감정 대립은 맞는 것 같고 예. 홍준표 예비 후보가 고집이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달래고 근데 이전에도 한번 다른 이슈로 두 사람이 세게 붙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왜 자꾸 나만 가지고 저러지 그런 생각도 발동은 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 대선 후보 최종을 앞두고 예. 정치적인 면 그리고 정책적인 면 이런 것들이 지금 함께 계속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총괄적으로 뜨겁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토론회 내용까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이강윤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